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최가영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네파 기반의 개인 인증 시스템에 관한 최신 연구 동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논문 소개에 앞서서 인증 연구에서 주로 등장하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어센티케이션이라는 건데요. 한국말 뜻을 살펴봤을 때 식별, 그리고 인증, 증명이라는 의미로 그 뜻이 가지는 궤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인증 프로세스를 세분화했을 때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스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치만 이걸 인증 프로세스 세분화가 아니라 이 인증 시스템에 가지는 목적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개 가지는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authentication은 일부 문헌들에서 verifica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그 아이디를 입력하고 그에 걸맞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시스템의 인증을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접근 권한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와서 나 지금 이 시스템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마이클이고 본인의 아이디 마이클이고 내 패스워드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네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이 사람 지금 마이클이라고 하는데 본인 패스워드 네파가 이거래. 이게 지금 매칭이 되는지 확인해줘 해서 yes or no 형태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의 경우에는 똑같이 클라이언트가 와요. 클라이언트가 와서 누군지 밝히지 않고 그냥 네파 데이터를 툭 던져줍니다. 툭 던져주면 그 이 시스템이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DB들 가운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인지 매칭되는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이 우리 DB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시스템의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DB에 저장된 사용자의 수에 따라서 2클래스가 될 수도 3클래스, 4클래스 그 이상 100클래스, 200클래스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이슈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3개, 4개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하지만 그 이상이 되었을 때 멀티클래스 문제를 머신러닝이 혹은 딥러닝이 원활하게 잘 수행해낼까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타깃이 되는 피험자와 나머지, 그러니까 1대 others 형태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형태로 문제를 좀 심플리파이해서 접근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초기의 어센티케이션 페이퍼들은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 시스템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형태로 시도를 해왔었고 제가 최근의 페이퍼들을 보니까 멀티클래스 형태로 시도를 하려는 트라이들이 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이렇게 두 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논문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구글 스칼라에서 해당 필드를 검색했을 때 가장 최신 논문 두 편을 선정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 페이퍼는 정식 아티클은 아닌 것 같고 학술지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한두 편의 초록 형태는 한두 장의 초록 형태가 아니라 그래도 장편의 논문이라서 꽤 괜찮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퍼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로우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한 인증 시스템을 제안했던 것이 첫 번째 페이퍼의 주안점이었습니다. 21명의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14개의 EEG 채널을 이용해서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120초 데이터를 3번에 걸쳐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후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이용해서 5초의 윈도우 사이즈, 2.5초의 오버랩 옵션으로 데이터를 에폭을 하였고요. 에폭한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모델의 인풋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실 해당 논문에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는지 21명의 멀티클래스 분류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아이덴티피케이션 컨셉의 인증 연구들에서 이렇게 몇 클래스 분류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보통은 1대 others의 바이너리 분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바이너리 분류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5fold cross validation에 기반한 하기의 형태의 CNN 모델을 활용을 했고 80%의 트레이닝, 20%의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그 채널 리덕션을 사용성 향상을 위해서 채널 리덕션을 시도하였는데 총 이렇게 4개의 채널을 선택을 하였고요. 채널 셀렉션의 경우에는 레스팅 스테이트 기반의 이지 바이오메트릭스 연구에서 옵티멀하다고 언급한 4개의 채널을 셀렉트 하였습니다. 성능 지표는 CCR이라고 하는 정확도, accuracy와 그리고 데이터 클래스 간의 불균형이 조금 심할 때 확인하는 F1 스코어 이 2가지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 F1 스코어를 활용한 것을 미뤄봤을 때 역시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14개의 전체 채널을 사용한 결과인데요. CCR, accuracy를 위주로 좀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인증 연구에서는 개인별 분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데요. 왜냐면 개인별 인증 정확도도 중요하고 피험자별 가지는 그 편차를 또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개인별 인증 성능을 함께 공개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러프하게 K-fold cross validation 결과 하나만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은 앞서 설명했듯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떤 피험자를 타겟으로 뒀는가 아니면 전체 피험자의 결과를 평균한 결과인가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전반적인 성능 트렌드, 퍼포먼스 트렌드 정도만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개 채널을 사용했을 때 72.71%의 인증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선행 연구에서 선별된 옵티멀한 4개의 채널만을 활용했을 때는 평균 83.5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결과보다 약간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이는 기존의 레스팅 스테이트 이미지 바이오메트릭스 결과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저조한 인증 성능이고요. 대체로 90% 이상, 간혹 바이너리의 경우에는 98%까지 육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인증 성능인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로우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채널을 최대 4개까지 줄였다는 점에 있어서 성능보다는 사용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증 시스템의 특성상 정확도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추후 이 점을 개선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페이퍼에서도 역시나 딥러닝 모델을 활용했고요. 다만 기존 인증 연구들과 달리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ERP 패러다임을 활용할 경우에는 타임 도메인 피처를 그리고 SSVP 패러다임을 활용할 경우에는 PSD와 같은 유니베리어티 피처를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로버스트한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이지 진폭 변화에 덜 민감한 바이베리어티 피처를 활용하고자 타임 프리퀀시 베이스드 펑셔널 커넥티비티 메저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사용성 향상을 위해서 채널 리덕션을 적용했다는 점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안한 인증 시스템 성능 검증을 위해서 총 2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데이터셋은 직접 연구팀에서 측정한 데이터셋으로 21명의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19개의 이지 채널 그리고 2개의 레퍼런스 채널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측정하였고 피험자들이 오디터리 음원 자극을 듣는 동안에 총 4세션에 걸쳐서 뇌파 데이터를 측정하였습니다. 각 세션은 총 250개의 스티뮬리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는 1kHz 혹은 4kHz의 프리퀀시로 랜덤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각 스티뮬러스를 1.5초 간격으로 제시가 되었으며 음원 자극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오디터리 리스폰스가 가장 잘 유발되는 패러다임의 형태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는 A1과 A2 레퍼런스 채널을 기반으로 커먼 채널 리레퍼런싱을 적용을 하고 0.5에서 70Hz에 대해서 밴드패스 필터링, 아티팩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라 ICA 그리고 이후에 자극이 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1000ms에 대해서 각각 트라이얼별로 에포킹 하였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은 오픈 데이터셋을 활용했는데요. 109명의 피험자 그리고 64개의 채널, 패러다임은 총 4개의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분간의 eyes open, 1분간의 eyes closed, 그리고 약 2, 3분간의 주먹을 실제로 쥐었다 펴는 무브먼트 태스크, 그리고 상상하는 모터 이미저리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간략히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패러다임의 디테일에 주요하게 파헤치기보다는 전반적인 인증 시스템의 컨셉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서 패러다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픈 데이터셋 또한 오픈 데이터셋은 64개의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연구팀에서 측정한 데이터셋과 채널을 좀 매칭을 시켜주기 위해서 채널 매칭을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이후 커먼 에버리지 레퍼런싱을 적용한 다음에 각각의 4개의 태스크 데이터를 1000ms 인터벌로 에포킹 해주었습니다. 이후 피처 익스트랙션을 위해서 로우 데이터뿐만 아니라 델타부터 감마까지 총 5개의 프리퀀시 밴드에 대해서 크로스 코릴레이션, 그리고 페이즈 락킹 밸류, 코히어런스, 파셜 코히어런스, 웨이블렛 코히어런스 이렇게 총 7가지의 피처를 추출하였고요. 특히 이 마지막에 있는 웨이블렛 코히어런스는 본 논문에서 그 토픽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과 프리퀀시를 함께 고려한 펑셔널 커넥티비티 메저라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클래스 분류를 했다고 명확하게 시사하고 있었고요.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기반한 CNN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추출한 피처들이 1D부터 3D까지 데이터 쉐입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피처들의 특성에 맞춰서 모델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80%를 트레인, 20%를 테스트로 활용을 하였고요. 분류 컨셉을 2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동일한 세션의 데이터를 트레이닝과 테스트로 구분하여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셋은 총 4개의 세션 중에 앞서 3개의 세션을 이용해서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구분을 해서 분류를 진행했고요. 두 번째 셋에서는 무브먼트 데이터만을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류 컨셉은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를 간접적으로 모사하기 위해서 다른 세션의 데이터셋을 각각 트레이닝과 테스트에 활용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셋은 4개의 세션 중에 앞서 3개의 세션을 트레인,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세션을 테스트에 활용하였고요. 이 두 번째 세션이 조금 특이한 컨셉이었던 게 EO, EC 혹은 모터 이미저리를 하는 태스크를 트레이닝으로 활용하고 무브먼트를 무조건 테스트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션이 다른 건 좀 일반적인 컨셉이라고 생각하는데 패러다임, 태스크 자체가 다른 이 컨셉은 인증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 조금 컨셉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요. 보통은 이제 패러다임을 하나로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EEG가 워낙에 변동성이 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베리언스를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과연 태스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작동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네틱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채널 리덕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셋 1에 대한 결과인데요. 동일한 세션 데이터를 활용을 했을 때 피처 타입과 무관한 게 전반적으로
90% 이상의 높은 우수한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나 이 아래 3개의 경우에는 99%에 육박하는 우수한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션이 다른 경우에는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인증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OH와 WCOH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로버스트한 90% 이상의 우수한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을 활용했을 때도 same 세션을 활용한 experiment 1, 다른 세션을 사용한 experiment 2 모두에서 이제 COH와 WCOH 피처를 활용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우수한 인증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네틱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인증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채널들을 셀렉션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두 개의 데이터셋의 태스크가 다르다 보니 선택되는 채널들은 조금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 리덕션을 해서 선택된 채널만을 이용하여 앞선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던 4개의 피처만을 이용하여 인증 성능을 확인했을 때 전체 채널을 사용했을 때 대비 채널을 감소시켜도 채널 감소에 따른 인증 성능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에서도 채널 감소에 따른 인증 성능의 변화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논문에서는 WCOH가 가장 안정적인 분류 성능을 보여줬다고 하였지만 제가 봤을 때는 COH도 못지않게 특히나 eyes closed 컨디션을 봤을 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통계 결과를 좀 넣어서 비교를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편의 최신 EEG 베이스드 바이오메트릭 연구를 살펴봤는데요. 최신 연구의 특징은 우선은 딥러닝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했고 다만 아직까지 해당 분야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하는 수준이지 좀 어드밴스드한 접근 그리고 모델을 조금 복잡하게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던가 하는 시도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가장 단순한 모델을 적용을 해서 적용하는 것에 아직까지는 의의를 두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로우 데이터를 시도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존 대비 전처리 절차를 많이 간소화시키고자 했다는 시도가 보이는 것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을 적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인증 성능을 향상시키는 목적 그리고 사용성 향상을 위해서 채널 리덕션을 많은 연구들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조금 아쉬운 게 두 번째 페이퍼에서는 보다 로버스트한 바이오메트릭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피처를 제안하기는 했지만 밴드를 구분해서 피처를 뽑았지만 통으로 넣었기 때문에 어떤 피처가 가장 옵티멀한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좀 담아줬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실용성 측면에서도 전처리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고 채널도 감소시켰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전처리 과정 그리고 여전히 너무 많은 수의 채널 그리고 선택된 채널에 대한 배치도가 사용자의 사용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인증 시스템 개발 연구의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인증에서는 성능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증 성능은 당연히 더 향상을 시켜야 하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빨리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 그리고 여전히 엑소지너스 패러다임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에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를 레스팅 기반의 로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인증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
그리고 두 번째로 채널 리덕션이 시도가 되고는 있지만 결국에 뇌파는 어쨌든 사용자에게 센서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사용성 그리고 착용감을 고려했을 때 가장 프랙티컬한 방향의 채널 리덕션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는 1대1의 yes or no 형태의 어센티케이션보다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시나리오 기반의 인증 시스템이 더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N 클래스에 국한하기보다는 N명의 DB가 있으면은 임포스터에 대한 고려도 좀 계속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해서 임포스터 클래스를 추가해서 DB의 N명 그리고 임포스터까지 해서 N 플러스 1 클래스의 모델에 대한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해킹도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DB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이 시스템에 접근 시도를 했는가 또 인증 시스템의 관점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DB가 사용을 하다 보면 계속 추가가 될 거예요. 새로운 사용자가 계속 추가가 되면 새로운 DB가 추가될 때마다 그 모델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한 30명, 40명, 뭐 100명 정도까지야 전체 모델을 다시 리트레이닝 하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게 1000명, 10,000명이 되었을 때는 그 모델을 업데이트 하려고 다시 리트레이닝 하는 그 과정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새로운 피험자를 고려한 모델 업데이트 방법을 제안하는 것 또한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한번 다 날려먹어서 다시 처음부터 하느라 마음도 급하고 횡설수설 하면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